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로 세계 폐렴의 날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비드-19, 코비드-19이라고 얘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렴이라는 괴질이 창궐하는 이즘에 이 폐렴의 날을 맞이해서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지식이 일천해서 좀 두렵습니다. 우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단지 의료에 관련된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상식선에서 그 폐렴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폐렴. 예, 폐는 이제 인체에 이제 그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있죠. 공기 주머니예요. 그야말로. 즉 폐렴이란 그 폐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은 뭐 발열이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이 오르면 이제 오한도 따라오죠. 근데 이제 이게 폐이기 때문에 호흡기라서 이제 가래가 이제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그다음에 호흡이 곤란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기침이 이제 많이 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 의료진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또 치료 기간은 뭐 몇 주에서 또 몇 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폐렴은 뭐 대체적으로 폐렴 연쇄구균 감염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또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바이러스 이것도 상당히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곰팡이도 그 폐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원인별로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그 폐렴이라고 합니다. 호흡기세포의 그 융합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때로는 뭐 A형 독감이라든가 B형 독감에 의해서 이제 그 폐렴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이제 흔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독감에 이제 또 이 바이러스가 큰 원인입니다. 예, 하여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폐렴이 되는데,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코비드 19,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초창기에는 중국발 폐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폐에 염증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흡인성 폐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흡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폐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폐 속으로 이제 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서 구토를 하다가 그게 거꾸로 역류해서 그 기관지를 통해서 뭐 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토사물을 이제 들이마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토사물 자체도 이제 지저분한데 그게 이제 폐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염증을 유발시키면 이제 바로 폐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땅콩을 먹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폐로 들어간답니다. 네, 그런 경우 종종 이제 발생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로운 물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에서 뭐 연기를 마셨다든가 아니면은 화학 실험실 같은 데서 뭐 용기가 깨져갖고서 화학 물질이 이제 유출됐다든가 뭐 쉽게 얘기한다면 뭐 농약을 마신 게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균성 폐렴. 이건 뭐 어떤 세균이 이제 침투를 하는 건데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세균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균에 의해서 폐렴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병원성 폐렴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수술 받다가 뭐 어떤 그 균에 이제 전염이 돼서 폐렴이 발생 이제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뭐 하지만 다행히도 폐렴은 이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백신을 이제 맞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염이 되는 경로를 보면 이제 호흡기 전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거나 그다음에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하면은 이제 그 체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유출이 되면서 이게 작은 그 방울이 돼요. 그걸 비말이라고 하죠. 날비자, 그다음에 물방울 뭐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이 세균을 포함한 바이러스를 포함한 물방울이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말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제 감염이 된 사람 몸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이마신 사람은 같이 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염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폐렴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요. 그리고 생명이 이제 잠깐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상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가래가 많이 이제 나온답니다. 실제로 그건 뭐 우리가 그 호흡기 질병에 걸려보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가래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한을 동반한 고열이 이제 나타나고 그다음에 호흡이 빨라지고 또 호흡이 그러다 보니까 곤란해지고 다섯 번째로는 기침을 이제 하는 중에 이제 너무 이렇게 기침하다 보면 가슴이 울리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 울림뿐만 아니라 기침으로 인해서 가슴에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빠른 심장 박동이 이제 초래가 되죠. 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심장이 박동이 빨라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함을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지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설사, 열 번째로 식욕이 상실이 되고 11번째로 이제 신체 통증, 몸살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12번째는 이제 피를 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폐렴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를 이제 찍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혈액을 배양을 해서 거기서 어떤 병인성 유기체를 갖다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래를 배양을 해보면서 거기서 감염의 원인을 또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소변 검사를 해보면은 거기서 각종 그 감염 세균이 이제 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산소 측정 기록, 폐의 산소의 흐름, 그걸 이제 측정하는 거죠. 펄스 옥시메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흉부 엑스레이 CT를 이제 찍는 거죠. 이건 아주 중증일 때 이제 이 CT를 찍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기관지경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뭐 내시경이죠. 그걸로 이제 기관지 그 기도를 갖다 본다든가 아니면 기도에 어떤 뭐 염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또 뭐 아까 땅콩 얘기를 했는데 땅콩이 걸쳐 있다 뭐 닦아내야죠. 끄집어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 약물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항생제를 씁니다. 세균을 치료를 하면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즘같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바이러스에서 폐렴이 일어날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 같은 경우에 의한 거라면 항진균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역시 고열과 그 통증이니까 해열진통제를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코로나 괴질 때문에 아주 그 이름이 그 드높이 휘날려진 그 진통제가 하나 있죠. 타이레놀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진통제의 어떤 그 상표명이죠. 그런데 마치 타이레놀이 진통제인 양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크레인이나 바리깡 같은 식으로 모델명이 마치 그 제품의 그 어떤 그 명칭같이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침억제제가 있죠. 기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복용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뭐 역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산소요법을 써서 산소 마스크를 쓴다든가 하면 산소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 수분 섭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물을 이제 먹음으로써 치료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피해야 될 음식도 이제 있죠. 전분이라든가 설탕, 그다음에 우유 같은 유제품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그런 음식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이제 세계 폐렴의 날이 되겠습니다. 11월 12일. 이 날을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그 단체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연합을 했어요. 특히 이제 그 아동의 그 폐렴을 아동을 폐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 이제 단체 뭐 한 100개 이상 단체가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폐렴으로 인해서 매년 160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지만 또 예방이 가능한 또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병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특히 아주 많은 숫자의 5살 이하 어린이가 사망을 한답니다. 이 사망자 수는 뭐 폐렴, 그러니까 뭐 에이즈나 말라리아, 홍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는 그 숫자보다 이 폐렴으로 인해서 죽는 숫자가 더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정말 폐렴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죽을 때 보면 모두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죽을 사람이 이제 그 생명을 다할 때는 저항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염증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그 사망자 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무감각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글로벌하게도 이 건강에 대해서 이 폐렴이라는 걸 의제로 삼아줘야 되는데 뭐 거의 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우리는 그 이제 21세기 들어서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괴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이제 했죠. 또 고통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에 더해서 엄청나게 그 경제적인 그 피해와 손실을 보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뭐 중세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페스트나 그다음에 1918년에 그 유럽 대륙을 강타했던 스페인 독감 뭐 그거보다 더했을 이 코로나 계질 팬데믹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지금이 지금 굉장히 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건강을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이제 11월 12일 세계 폐렴의 날을 이제 맞이해서 폐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